제가 그 한시로서 드린 것들 봤죠? 네, 재밌어요. 네. 한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시인들 중에도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음. 네, 한시의 맛을 들이면 그 한시 재밌어요. 네. 음.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어려운 거예요? 음. 네, 맛을 느끼는 거는 가능하겠죠? 짓는 거야? 네. 그건 뭐 쉽지 않죠. 아, 그쵸. 네, 그리고 정식 한시는 정말로 짓기 어려워요. 그 정식 한시는 아니에요. 네, 글자 수만 맞췄지 운을 안 맞췄으니까 네, 운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 운 맞추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 중국어는 우리말하고 달라서 네 가지 소리 내는 법이 있잖아요. 소리가 올라가는 소리. 같은 부라도 부, 오 이러면 뜻이 달라요. 네. 우리가 부자 같으면 아버지 부도 부, 음, 며느리 부도 부, 그다음에 뭐 남자 할 때 대장부 할 때 그것도 부. 사람을 나타내는 부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말에서는 똑같은 부인데 걔들은 부, 부, 부. 마도 마, 마 하면 엄마 마 하면 욕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시를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어를 통달하기 전에는 그 쓰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는 음이 올라갔으면 다음 줄에는 내려가야 돼요. 차들. 그걸 맞추려니까 그건 중국어를 통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우리 취형님 들어오셨네. 왜 갑자기 취형이 됐는지 모르죠. 그,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 그, 이번에 제가 세 분에게 필명 혹은 호 가지고 이제 한 편씩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냐면 제가 40년 동안 불교계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많은 가르침도 받고 또 불교 담론을 뭐 수천 시간이 아니라 거의 1만 시간을 했지 않나 싶은데요. 40년간 했으니까. 네, 그분이 이번에 이제 제가 법사였다가 출가해서 스님이 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내년 1월에 출가를 하시게 됐는데 법명을 효암이라고 받았어요. 새벽 효자에 암자하는 암자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약속하기를 법명이 정해지면은 그걸 가지고 한시를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효자와 암자 암자를 넣어가지고 칠원 한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효는 이제 새벽에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를 지었더니 재미가 나가지고 야 이거 봐라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나하고 인연이 깊고 단책을 내주신 송순현 원장님 호가 봄날이에요. 그분 부인호는 봄빛이에요. 그래서 봄날을 한문으로 하면 춘일이 되죠. 봄빛은 춘광이죠. 그래서 춘일 춘광이라는 시를 지어가지고 두 분에게 드렸더니 좋아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는 분 몇 분에게 그걸 해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바하님 이제 호가 뭐냐고 그러니까 선덕이래요. 선덕여왕 하는 착할 선자에 큰 덕자인데요. 선덕 가지고 이제 또 시를 지었는데 우리 예언님도 이제 호가 있는데 해자가 그냥 상식적으로 쓴 글자가 아닌 특이한 글자예요. 어쨌든 네. 예언님도 이제 지어드렸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선생님이 남았는데 이 선생님은 호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호를 하나 지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쉬형이라고 지어드린 거예요. 네. 우선 그 세 분의 호를 가지고 지은 한시를 한번 보고 오늘 본 공부를 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선덕 시인 바하님을 위해 짓다. 김정빈
선덕 신라호 시절 다보금관 화미수 선덕시인 정묘처 청록 야중 수선화 선덕 신라 좋은 시절 다보금관 아름다워라 선덕시인 미묘한 언어 푸른 풀밭 수선화 같아라. 해연 시인 김순호님을 위해 짓다. 김정빈 해이 청년지 연장 노현훈 시회천진 창작 정명심 청년의 굳은 의지로서 노현의 깊은 경지로 나아가다. 시심으로 천진을 돌이켜 창작으로 밝은 마음 맑히다. 취형 학지 수우 천중일 성이 찰시 만인명 대취 고공관삼라 형투 비처 탄어시 학문으로 빼어나기 천 사람 중 하나요 정성으로 눈 살피니 만 사람이 밝구나. 큰 독수리 높은 데서 만물 굽어 본 뒤에 비밀 한 대 뚫어보고 감탄시어 발하네. 제주의 취형이라고 있죠? 이게 독수리 취자예요. 그 다음에 형자는 이게 빛난다는 뜻인데, 빛난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눈빛이 아주 세게 빛나면 형형하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정신적 의미가 있는 밝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선생님은 안과 의사시니까 이제 시를 지을 때는요, 이 호를 제가 뭐 지어드린 분이 몇 분 있긴 한데, 그분에게 맞춰서 해야 되겠죠. 이제 호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필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명이죠. 어쨌든 본 이름은 아닌. 그래서 이제 착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착상을 하는데, 어, 두 가지죠. 하나는 이분이 의사이시라는 거, 또 하나는 시를 공부하신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학지 수우 천중일 배울학 가을지 배움에 있어서 우수하다 빼어나다 우수를 이제 뒤집어서 수우라고 그랬죠. 예, 둘 다 우월하다 뛰어나다 천중일 천 사람 가운데 한 명 정도로 뛰어나다. 아마 의사 되려면 천중일 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은데 1000명 중에서 1등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뛰어나다 이런 뜻이죠. 성이 찰시 만인명 정성성 써이 정성으로서 관찰한다, 살펴본다. 시는 이제 본다 이거죠. 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는 글자가 한문에 볼견도 있고 볼관도 있고 볼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각각 글자마다 약간 느낌이 달라요. 볼견은 그야말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요. 볼관은 자기 관점을 갖고 보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보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보면 깊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그러죠. 그래서 인생관 그러면 긍정적 인생관, 부정적 인생관으로서 보는 것이 관인데 그 견의 입장, 있는 그대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왜곡이에요.
나쁜 놈을 나쁘다고 봐야 되는데, 긍정으로 보면은 그 색칠해서 보는 거잖아요. 똥에다가 무지개를 칠하면 똥이 무지개가 되나?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나쁜 것도 긍정적으로 보면 좋다라는 관점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쁜 놈은 나쁘다고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보는 게 견이에요. 관은 자기 나름의 그 사고, 철학을 가지고 색칠해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명상 공부를 하면 위파사나라고 하는 걸 관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견으로 봐야 돼요. 위파사나 명상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프다고 보고, 안 아프면 안 아프다고 보고, 나쁜 놈은 나쁘다고 보고, 좋은 놈은 좋다고 봐야지. 그렇게 관으로 봐버리면 끝내 마지막 진실을 볼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이게 불교의 위대함이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깊이 본다 이런 거고요. 시는 이제 시청각 이런 말로 해서 볼 시자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육안적으로 보는 것이 시예요. 물론 이제 정신적인 것도 약간은 포함돼요. 시자 오른쪽에 이게 견자가 있잖아요. 어쨌든 성희철 씨 이거는 이제 눈 안자를 쓰고 싶은데 대놓고 쓰면은 격조가 없어요. 약간 애둘러 표현해야 시가 되죠. 그래서 눈이란 뜻이에요. 정성으로서 바라봄을 살핀다. 눈을 살펴서 만인명이다. 이거예요. 만 사람이 밝아졌다. 그러면 이것이 짝이 되어서 위에 천중이라고 만인명이 짝이 됐잖아요. 천중, 천과 만이 짝이 되잖아요. 항상 한시에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밝게 한다. 이게 이제 의사로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요 뒤에가 이제 시와 겸해서 정신적인 것. 어떤 의미에서는 의사는 이제 물리적인 거죠. 물리적으로 눈을 관찰하는 것인데, 이제 정신도 가진 것이 사람이니까 대취, 큰데 독수리취. 큰 독수리가 고공, 높은 허공에서 이번엔 관했네요. 아까는 시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관이 색칠해서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크게 본다, 깊이 본다, 넓게 본다,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대관 하면 크고 넓게 본다 이거죠. 삼나. 삼나는 이제 삼나만상 중에서 삼나만 뺀 거죠. 모든 사물이죠. 그래서 이 작은 새들은 낮은 데서 보니까 고공에서 안 보고 저공에서 보니까 삼라만상을 다 못 보죠. 그 조금만 보죠. 제 식으로 말하면 전국을 못 보고 지방만 보죠. 도, 군, 면, 니 단위만 보는데 이 대취는 크게 보는 거죠. 그 대취 고공 관삼나 큰 독수리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모든 걸 살펴본다. 형투 비처 타나시. 이 투자는 그 꿰뚫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뭐 삼투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밝게 비춰 비밀스러운 것을 보고서 감탄한다. 감탄의 말, 시.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기를 이제 요대로 번역을 다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요 중에서 그 리듬과 이렇게 글자 수에 맞춰서 생략된 게 많아요. 그래도 이제 대충 어, 큰 뜻은 이제 다 담게 되긴 하는데요. 학문으로 빼어나기 천 사람 중 하나요. 정성으로 눈 살피니 만 사람이 밝구나. 큰 독수리 높은 데서 만물 굽어 본 뒤에 비밀 한 대 뚫어보고 감탄시어 바라네. 한국어 시는 한국어 시대로 이제 돼야 되니까 이것만 해석하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 뒷부분 마지막 줄이 이제 시와 관련되는 건데요. 요 시를 잘 쓰려면은 정말 대취고공 관삼나 해야 돼요. 일단 삼나 삶의 모든 것들을 구석구석을 이제 봐야 되는데 시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 사물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낱낱이를 말하는 게 시예요. 숲 전체를 말하는 것보다 나무 하나하나를 말하는 개성, 특별성의 문학의 요체가 있습니다.
전체를 말하게 되면은 개념, 관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철학적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철학을 겸해야 또 되는 면도 또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낱낱이 보다 보면 이제 남이 못 보는 숨어 있는 아름다움, 숨어 있는 비밀스러운 것. 남들은 스쳐 지나갔는데 똑같이 산책을 했는데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본 게 많아. 근데 나는 본 게 없네. 그냥 맨날 갔던데 똑같다고 그러네. 이거예요. 남이 못 보는 걸 보고서 비춰를 봐야 돼. 그리고 감탄을 해야 돼. 이 탄자가 중요해요. 탄자가. 비춰를 보고 야, 오케이. 대단한데 이게 있어야 돼요. 응? 괜찮은데? 이래갖고 될 일은 아니에요. 깜짝 놀라야 돼요. 경탄해야 돼요. 그 경탄하는 거를 언어로 하죠. 두보의 시 중에요. 시 불경인 사불주라고 있어요. 시가 불경. 놀래키지 않으면 놀랄 경자예요. 불경. 사람을, 남을. 내가 시를 써서 남들을 깜짝 놀래키지 못하면 죽을 사. 안입을 쉬휴. 죽어서도 쉬지 않는다. 남을 놀래키려고 시를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철을 나는 발견하겠다는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 중에서 두 글자를 골라서 이제 마호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취자는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취탄 감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시인에게는 그래서 취탄이라고 했는데 발음이 음가가 안 좋아가지고 취형이 낫겠다. 꿰뚫어본다는 밝음 여기다 넣자. 취형을 보냈더니 이제 우리 이 선생님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지금 필명 내지는 호로서 부르고 있는데 이 선생님만 계속 이름을 불러가지고 좀 음, 그렇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취형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도 드렸고 이런 취지로 아호를 하나 지어드렸는데 우선 당사자 취형 선생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마지막 그 두 행에 이렇게 많은 뜻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어, 예, 그런 자세로 이제 시상을 어, 이렇게 좀 떠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제가 딱 그 취해야 할 그런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계속 자극을 주는 말로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시를 좀 자주 봐가지고 외우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선덕인데요. 착갈선, 큰덕. 큰덕인데 이제 덕이란 건 크다는 뜻보다는 남에게 이제 좋은 행위를 한다. 그 좋은 행위를 한 뭐 힘, 내면적인 힘, 내면적인 이제 뭐 어쨌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선덕에 대해서는 시를 짓기도 쉬웠고 읽기도 쉬워요. 이해하기도. 선덕신라 호시절. 선덕여왕 신라 시절이 정말 좋은 시절이었죠. 선덕신라 호시절. 다보금관 화수미. 다보탑. 다보탑이 아마 그때쯤 지어진 걸로 아는데 꼭 그때는 아니더라도 또 다보탑이라고 하는 다보가 보물이 많다는 뜻이지 꼭 다보탑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중의성을 가지면은 어, 시에서는 좋은 언어가 돼요. 그러니까 다보 했는데 다보탑을 떠올릴 수도 있네. 보물이 많다는 뜻도 되네. 이렇게 이중성, 삼중성, 사중성이 되면 그 시어는 좋은 시어죠. 금관도 마찬가지죠. 신라의 그 훌륭한 그 문화유산 중에 금관이 있잖아요. 금관도 많이 있는데 또 금관이 그런 뜻도 있지만 영광스러운 뭐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어쨌든 다보금관 하면 신라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화미수. 화는 이제 빛날 화, 화려강산할 때 빛나고 화려하다 그런 화자예요. 아름다운. 이것도 앞에도 숫자가 있었는데 빼어나다.
그다음에 선덕시인 정묘처. 앞에 이제 선덕신라가 선덕시인으로 바뀌었어요. 같은 단어가 두 번 쓰이죠. 제가 같은 단어 두 번 가능하면 쓰지 말라고 했지만 이런 경우는 딱 맞아 떨어지니까 오히려 써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선덕 여왕이라고는 안 했어요. 대놓고 또 여왕하면 너무 노골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덕신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덕시인 정묘처. 아까 이제 여기도 비처라고 그랬잖아요. 비밀스러운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처자가 있네요. 이번에는 정묘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이라는 글자는 영어로 하면 에센스라는 뜻이에요. 핵심이면서 그 알속 그걸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어떤 사물 안에 있는 속알갱이 같은 거예요. 묘 묘자는 뭐 미묘하다 이런 거 정묘한 곳이 이제 선덕시인이 시를 쓸 때 이 정묘한 곳이 있는데 청록 야중 수선화 청록은 알죠? 푸를청 녹색 청록 색깔의 들판 들판 가운데 있는 수선화 같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번역하기도 쉬워요. 선덕신라 좋은 시절 다보금관 아름다워라. 선덕시인 미묘한 언어 푸른 풀밭 수선화 같더라. 세상에 쉬운 시고 쓰기도 쉽고 읽기도 쉽고 이미지도 명료하죠. 이제 우리가 시를 좋은 시를 많이 감상했지만 어떤 시는 아주 단순하고 쉬우면서 이미지도 명료한 지난번에 읽었던 어, 박목월 선생의 나그네 이미지가 너무 분명하고 너무 쉬워.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들어가듯이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줄줄줄줄 읽는데 참 좋다. 이 시가 좀 그런 분위기고요. 요거는 조금 이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한 시라면 이거는 초등학생은 자꾸 이게 한마디 할 때마다 한 글자마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그런 시죠. 그 바하님이 이 호를 받게 된 내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그래서 그 선덕이라고 하는 이 호는, 어, 올해 한 1월, 2월, 아니, 올 초에 이렇게 이제 받았고요. 이렇게 웃음 명상 하시는, 이제 자비윤광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어느 날 이렇게, 저한테 그 선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분을 직접 뵌 적은 없는데 이제 온라인상에서 줌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분의 이제 강의도 몇 번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웃음 명상을 하시는 분이어서 그 웃음 명상 따로 이제 이렇게 단톡방도 만드시고 이제 웃음교도 만드시고 이제 하는 과정에 제가 조금 도움을 드렸어요. 그래서 취지문을 쓰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다듬어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떠올랐다고 명상 중에 선덕이라는 게 떠올랐대요. 그래서 착할 선 큰 덕.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착하고 이제 덕이 많다 이렇게 예,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명상 중에 갑자기 그 신라시대 선덕 여왕 할 때 그 선덕이 예, 떠올랐다 하면서 예, 저에게 이제 그 선덕이라는 호를 지어 주셨는데 예, 그게 이제 올 초죠. 예, 예.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듣는 순간 되게 좋았어요. 음, 예, 예, 좋았고 사실 또 제가 성이 백씨거든요. 음, 그래서 백을 넣어서 백선덕 이렇게 좀 해보니까 예, 음, 그것도 발음하기도 좋고 음, 또 의미도 굉장히 좋은 의미고 또 그분이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명상 중에 저를 떠올리면서 명상을 하던 중에 그 이름이 떠올랐다고 해요. 음. 예, 그래서 예, 되게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선덕이라는 호를 받게 되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네. 어, 그건 축하드리고 제가 이렇게 시를 썼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그래서 갑자기 저는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정빈 교수님께서
저를 생각하면서 시를 쓰셨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너무 이제 밝고 저는 일단은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밝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음, 그래서 그 선덕여왕 때의 그런 좋은 시절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금관 뭐 이런 것들 예, 하고 또 저는 또 시인이니까 시인은 이제 언어의 마술사가 되어야 될 텐데 예, 저의 그 언어가 되게 묘하다. 이제 그렇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푸른 풀밭에 수선화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이런 시를 써주셔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음,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인으로서 이렇게 선덕 여왕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또 희망이 생겼고 제가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이 시를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좀 계신 단톡방에 좀 올렸더니 어떤 분이 되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제 시를 꼭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막 그런 분도 계시고요. 예,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선덕이라고 하는 그 호도 되게 좋고 이 저를 또 위해서 이렇게 지어주신 그 김정비 교수님의 그 시 선덕 시인 바님을 위해 짓다라고 하는 이 시도 정말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묘처, 그다음에 위에서는 비처인데, 역시 비슷해요. 정묘처를 점점 더 밝게 보셔가지고, 정말로 청록의 아중 수선화 같은 그런 시를 많이 쓰시기 바라고요. 해연. 그 해자가 말이죠. 해자가 찾아보니까, 뭐, 빛이 비친다는 뜻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해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해자입니까? 네, 갖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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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추다는 뜻도 있고, 네. 빛이 비친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저, 혜연님은 이 호를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저는 제가 사주에 보면은, 어, 해가 없어요. 음흠. 토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가 많아요? 토자가 많아요. 흑토자. 예. 음,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좋겠다. 가출애를 넣는 게 좋겠다. 음,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오원시예요. 앞에는 7원시인데, 이제 한시가 5원짜리가 있고 7원짜리가 있죠. 네. 어느 형식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시상에 따라서 간결 명료하면 5원이 되고요. 조금 약간 편하게 이렇게 풍부해지면서 7원이 되고 그러는데, 7원이 이제 5원도 그렇고 7원도 그렇고 더 많아지면 이제 율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넉 줄로 쓰는 게 아니라 8줄로 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시를 쓸 때 이런 것도 참고 사항인데요. 여러 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지만은 혜연님은 두 분에 비해서는 의지적이고 좀 여성이지만 오히려 뭐 남성적이랄까 강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을 표현하기에는 오원시가 또 알맞아요. 네. 오원시는 글자 수가 적으니까 힘이 있어요. 아까 이 시는 부드럽고 이렇게 쫙 단번에 읽히는데 여기는 한 글자 한 글자가 꽉꽉 눌러주는 힘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맞춰서 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이 청년지, 연장 노현 시이회 천진 창작 정명심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풀이를 보면 청년의 굳은 의지로서 해서 가출했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가춤으로써 이게 써이자예요. 이것이 우리말로 하면 무엇 무엇으로 써 이렇게 할 때. 음, 우리말에서 무엇 무엇으로 서가 있고 무엇 무엇으로 써가 있죠. 한문으로 치면 써는 써이자고 서는 자격이고 써는 용도죠.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하면 학생의 자격으로서 신분으로서 이렇게 되고 학생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노력으로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갖춤으로써인데 청년지, 청년의 의지, 청년은 의지를 갖춘다 이게. 청년은 굳은 의지로서 그래서 앞에 이렇게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어서는 청년의 굳은 의지로서 청년이 이제 청년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청년이 아니시니까 이제 은퇴를 하셨잖아요. 노현의 기쁜 경지로 나가다. 연장, 뭘 연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연장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뻗칠 연차, 뻗쳐가지고 길게 만드는 게 연장인데요. 그래서 청년이 이제 노현, 나이 든 노가 됐는데, 이제 그냥 나이만 든 게 아니라 나이 들면 현명해져야 되겠죠. 청년에게는 없는, 이 앞에서의 지가 이제 현으로 바뀐 거죠. 의지가 현명으로 바뀌었는데, 이 흔자는 기쁠 흔자긴 한데, 한자에서 기쁘다는 것을 또 표현하는 글자가 많아요. 기쁠 희, 기쁠 열, 많은데, 글자마다 또 뉘앙스가 달라요. 이 흔은 흔연하다는 말이죠. 흔연하다. 기쁘긴 기쁜데, 막 요란스럽게 기쁜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중간 정도? 역시 노현, 나이 든 사람이 그윽하게 미소를 짓는 그런 기쁨이죠. 그래서 이제 청년은 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연장해 나갔더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현흔하게 되었다. 그건 되어라. 이 한시는 그런 거예요. 이게 되었다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시라는 뜻도 있는 거죠. 시 회천지. 여기서 앞에서 해이 했는데 이번엔 시. 이것도 똑같은 글자를 반복하면서 반복 효과를 오히려 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시로써 이거죠. 시로써 돌이킨다. 회자도 이제 돌이키는 회자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천진. 하늘의 순수함. 타고난 순수함이죠. 시심으로써 천진을 돌이켜 창작을 해가지고 정명신, 밝은 마음, 명신, 밝은 마음을 맑혀. 마음이라는 건 두 가지 해야 되거든요. 맑히기도 하고 밝히기도 해야 되거든요. 맑힌다는 건 주로 정서적으로 하는 거고요. 밝힌다는 것은 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밝음은 지혜라는 뜻이고, 맑음은 이제 순수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청년의 굳은 의지로서 노현을 기쁜 경지로 나아가다. 시심으로 천진을 돌이켜 창작으로 밝은 마음 밝히다.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이 시에 대해서 우선 혜연님 당사자의 감상평을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이 내용은 젊은 날의 그 어떤 의지를 젊은 사람처럼 굳은 의지를 그윽하게 현원하다. 뭐 이렇게 저는 느낌이 왔었고요. 그 시를 시심으로, 그러니까 시심을 가지고 창작을 하면 밝고 읽는 사람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뭐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는 그 제가 쓴 한시 겸해서 이제 여러분을 축하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또 희망도 넣어서 이렇게 시를 지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7호조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7호조로 된 노래를 골라서 7호조 가사를 개사를 해봅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전부들 올리셨는데 노래를 부릅시다 했는데 노래 부를 수 있겠어요? 혜연님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네, 불러보죠. 치영님도 가능하고, 예, 예. 네, 그 다음에 바하님도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쉬운 노래부터 하려고 우리는 아마추어니까 동요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우산, 우산이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추형님이 올리셨는데, 원래 이제 가사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란 우산, 깜장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길에 우산 세 개가 이마를 마주대고 걸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가랑비 젖어오는 저녁 귀갓길. 서로 기댄 우산 속 웃음 핀 얼굴. 투명 우산, 명화 우산, 캐릭터 우산. 은은한 가로등 및 포근한 우산. 내일을 약속하며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우산이라는 제목은 안 바꾸고 이렇게 바꾸셨는데, 어쨌든 7호조예요. 이슬 비 내리는 6, 이른 아침에 5, 우산 셋이 나란히 7, 걸어갑니다. 5,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고치신 이것도 똑같이 7호조를 완벽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러한 개사를 하게 된, 뭐, 발상이랄까, 아이디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일단은 그날 좀 비가 오는 날이어서 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하다가 뭔가 좀 어떻게 개사해야 될지 생각하다 아침이니까 이제 저녁 등굣길에서 이제 하굣길처럼 해서 퇴근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맞추면서 바꾸되 뭔가 조금 어떤 동요로서 어떤 감정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뭐 예, 나란히 걸어가는 거 대신에 좀 뭐 기댄다든가 뭐 조금 기분 좋게 퇴근하는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좀 써보게 되었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가사, 원시하고 본인이 쓰신 시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나은가요? 그 첫 번째가 더 신납니다. 그러면 그 원문 가져가시.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는 제가 비교를 하고 이렇게 찾아내고 그랬는데 본인이 한번 찾아내 볼까요? 어디서 원시가 그래도 좋고 내 것이 좀 부족하다. 그걸 본인이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음, 그, 좀, 어휘 선택이, 음, 그, 별로, 어, 그런 밝은 어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혜연님 생각은 어떠세요? 첫 번째 게 좋긴 좋죠. 두 번째 거는 약간 딱딱한 면이 좀 있고요. 딱딱하다. 오케이. 네. 첫 번째 거는 뭐 그냥 편안한? 네. 그러니까 어디 걸릴 데 없이 쑥 빠지는 느낌이고요. 네, 네, 네. 바하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조금 이게 지금 동시죠. 음, 동요죠, 동요. 음, 동요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동심이 좀 느껴졌어요. 두 개 다. 음, 예. 음. 예. 예. 제가 느낀 바로는요, 이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것들은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선 구조와 큰 그림, 그것이 하나 있고, 디테일한 그 내부 문제가 있는데, 예, 첫 번째 큰 구조면에서 첫 번째 시는 동요예요. 동요. 아이들을 위한 거고 아이들을 말한 건데 두 번째 귀갓길은 어린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귀가라는 말 자체가 어른이 귀가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 든 시인이 귀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귀가하는데 그거를 동요에 맞추어 버리니까 거기서 언밸런스 할 수밖에 없는 첫 발상 자체에서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아무리 잘 써도 아무리 밝은 내용을 쓰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어른이 동요 부르는 얘가 동요를 불러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노래에 맞추려고 하면 노래와 상관없이는 이게 돼요. 근데 이제 원래 노래에다 곡이 있고 그 곡에다 맞춰서 부를 예정이니까 그럴 경우에라면 어,
어린이들 얘기를 좀 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를 가정하고 이제 조금 어, 약간 이게 틀은 앞에 걸 따르면서 이제 조금씩 단어를 좀 바꾼 셈인데요. 그 이슬비는 가랑비로 좀 바꾸고 이렇게 음, 내리는 음. 저저온다 이렇게 이제 좀 그런 거 아주 잘했어요. 그 이슬비를 가랑비로 바꾸고, 이거 쉽기도 하고 잘한 거야. 이른 아침이 저녁이 되고, 이거는 아주 멋들어지게 잘한 거고요. 네,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우산 3시 했는데, 이번에는 우산 4시 이렇게 안 하고, 또 바꿔준 것도 아주 잘한 거고, 다 잘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기본 발상에서 그게 좀 어긋나 버리면, 기본 발상이 사실은 70%를 결정해요. 음, 기본 발상이 잘못돼 버리면 그 안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70점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 절반을 깎아먹어갖고 35점밖에 못 받아버리면 나머지 30점 다 받아도 65점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 첫 발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이 중에 하나가 첫 번째에 있는 깜장 우산, 찢어진 우산 같은 구절이 여기는 없어요. 제가 이제 쓴 것도 뒤에 있는데 제가 쓴 거에도 이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파란 우산, 검은 우산, 노란 우산 이렇게 안 하고 이 시인이 아주 뛰어난 게 파란 우산은 그냥 쓸 수 있다고 치자고 깜장 우산 그랬단 말이에요. 검은 우산도 아니고 깜장 할 때는 이게 아이고야 이게 어린애스럽고 장난스럽고 뭔가 명랑하고 이런 게 나잖아요. 그다음에 또 찢어지기까지 했어. 멀쩡하지 않은 걸 넣음으로써 어떤 예상치 않은 약간의 파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해방감을 줘요. 예측 가능하지 않은 해방감. 이런 게 재치이고 시적 재능이고 아까 앞에서 비철을 보세요. 무슨 숨은 곳을 봅니다. 뭐 정묘한 것을 봅니다 하는 그 정묘처와 비처가 이런 거예요. 비밀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깜장 우산, 찢어진 우산이라고 말할 줄 아는 것. 요것도 비처 하나예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러나 이제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이것은 좀 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했지만 기본적으로 치료제에 딱 맞춰서 썼고요. 기본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개사를 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노래를 한번 부르고 다음으로 넘어갈 테니까 어떡할까요? 반주가 없는데 그래도 될까요?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가랑비 젖어오는 저녁 귀갓길 서로 기댄 우산 속 웃음 빈 얼굴 두명 우산 명화 우산 캐릭터 우산 은은한 가로등 및 포근한 우산 내일을 약속하며 돌아갑니다. 와우! 브라보, 잘했습니다. 아니, 근데 노래로 불러보니까 이 지금 제가 말했던 약간의 부족함이 없어져 버리네. 노래의 힘이야. 노래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가요 같은 건 제가 많이 부르는데요. 부르면서 가사를 음미해보면 이 가사가 이게 좀 뭔가 이상한데? 앞뒤가 안 맞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혹은 표현도 이상한데 싶은데도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김정빈이가 이제 한 거 한번 보자고요. 저는 개학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니까 어린이에 맞춰야 되겠다는 기본 발상이에요. 여기서 이제 70점 중에서 이제 35점이 아니고 한 50점이라도 맞게 되잖아요. 기본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새 학기 시작하는 날 동네 친구 손잡고 걸어갑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서로 나누며 재미있는인데 이제 이게 노래를 하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서요. 문구점 앞에서 친구 또 하나, 두 명이 가다가 이제 한 명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걸어갑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파란 우산, 깜장 우산, 찢어진 우산이 없어. 깜장 우산, 찢어진 우산의 재미가 여기는 없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 작품이 100점짜리라면 제 거는 많이 한 20점이나 30점 깎아야 돼. 어쨌든, 그러나 이제, 이거 제가 재미로 써본 것이니까. 예. 저는 이제 노래 안 부르고, 넘어갈까요? 노래 부를까요? 예. 오늘은 새 학기 시작하는 날, 동네 친구 손잡고 걸어갑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서로 나누며 문구점 앞에서 친구 또 하나 반갑게 인사하고 걸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나뭇잎배. 나뭇잎배가 참 좋은 노래죠. 가사도 좋고, 노래도 좋은데. 자, 이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아, 원래 가사로 예. 두 개 다 불러도 돼요. 원곡에서부터 하나 부르고 부릅시다. 나뭇잎배. 낮에 놀다에서부터 끝까지. 예.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배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푸른 달과 흰 구름 둥실 떠가는 연못에서 살살 떠다니겠지. 사위사위 졸졸졸 맑은 물소리 가을비에 흘러온 노란 나뭇잎 귀여운 새끼오리 도란거리는 냇가에서 빈 그릇 머무르겠지. 와우! 제 생각에는 앞에 거보다 이게 훨씬 훌륭해요. 기본적으로 원래 원곡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또 이 곡을 좋아할 만한 세대? 10대면 10대? 똑같고요. 똑같잖아요. 기본 구조에서 70점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아주 좋아요. 나뭇잎이 빙그르르 살살 떠다니는 거예요. 빙그르 모는다. 좋아요. 노란 은행잎은 어떨까요? 나뭇잎보다도. 그래도 좋아요. 아니,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죠. 훌륭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언어와 문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음악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노래에 관해서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래를 부를 때 발음하는 음가하고, 그, 생활할 때 음가하고, 낭송할 때하고 약간 다르다는 걸 여러 번 제가 얘기했죠. 그냥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낭송할 때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못 잊어라고 안 하고 못 잊어라고 한다. 이렇게 한 것처럼요. 나뭇잎배가 그런데요. 나뭇잎으로 소리가 나죠. 나뭇잎배. 그렇게 해도 안 될 건 더 없는데요. 나뭇잎배는 이렇게 하면 더 소리는 부드러워져요. 사이시옷을 안 하면요. 요게 나무잎 이렇게 하면요.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 유념하는 가수를 거의 못 봐요. 어, 제가 이번 주말에 백두산에 가게 됐는데요. 백두산 가는 그 백두산 위에서 낭송을 하기 위해서 거기도 7원 한시를 또 지었어요. 백두산 가지고. 그리고 백두산과 관련된 시들을 모아서 작은 소시첩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육사 선생의 절정, 광야를 포함해서 남이 장군의 백두산시, 김종서 장군의 백두산 시조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걸 만들었는데 영상도 만들었어요. 제일 앞에 선구자라는
바리톤 최현수님이 부른 걸 올리고, 제가 쓴 한시를 올리고, 마지막에 애국가를 딱 넣어가지고 했더니 한 5분짜리가 됐는데요. 그 최현수님 정말 목소리도 좋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노래 잘해. 근데 이, 아까 말한 나뭇잎배 같은 이런 발음 면에 있어서, 야, 저 정도 되는 대가수가 발음을 저렇게 하면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감이 들더라고. 아마 설명을 들으면 알 거예요. 그런데 이 가수라는 분들도 저같이 문학적 입장에서 그 소리 음가적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걸 저는 유명 가수들은 수도 없이 많이 봐요. 두 번째는요, 요게 이제 박자가 있는데 박자를 제대로 안 맞추시더라고. 낮에 놀다, 이게 박자를 쳐봐야 돼요. 낮에 놀다 두고 온 낭리배는 하고 시작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 다 안 기다리고 바로 시작해 보니까, 야, 근데 그걸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많이 안 해보시고 하시더라도 박자의 유념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원곡을 한번 들어보면서 내 노래하고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걸로 넘어갈게요. 종이배. 나뭇잎배니까 저는 종이배로 한 거예요. 이왕이면. 똑같은 배인데. 즉석에서 지금 조금 전에 3분 만에 쓴 거예요. 뭐 깊이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즉석에서 쓴 거니까. 그냥 즉석에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나뭇잎배니까, 뭐 할까? 종이배. 금방 생각이 나거든요. 누나하고 함께 접은 하얀 종이배, 시냇물에 조심조심 띄워 보냈죠. 굽이굽이 흔들리며 어디 먼 데로 고운 꿈을 담고서 흘러가겠지. 이제 떠다니겠지를 흘러가겠지. 그래서 누나하고, 자, 박자를 잡을게요. 누나하고 함께 접은 하얀 종이배 시냇물에 조심조심 보냈죠. 구비구비 흔들리며 어디 먼 데로 고운 꿈을 담고서 흘러가겠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가는 안 들을게요.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자, 이번에는 새 신을 신고 이 바하님이 한 건데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길어서 이 끝까지 부르기에는 너무 벅찰 것 같고요. 어디까지 해볼까? 우선 어디까지가 넉 줄이 전부인가? 1절만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바하님. 네 줄로 된 동시인데, 네. 뭐, 저는 여덟 오케이, 오케이. 줄 정도만 할까요? 아니, 본인이 하고 싶은 데까지. 끝까지 하려면 하고. 예, 예, 예.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멀리. 단숨에 땅끝까지 닿았네. 새 옷을 입고 기쁜 춤을 추자. 날개 단 대자유인 되었네. 새 모자 쓰고 날아보자 훨훨. 단숨에 깨달음을 얻었네. 새 장갑 끼고 달려보자 휙휙. 호호호 높은 산도 넘었네. 예, 끝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요 시에 대해서, 요것도 우리, 시형님하고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게 동요인데, 동요에다가 대자윈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동요 느낌이 잘 안 나거든요. 깨달음, 이런 거. 그래서 동요를 동요로 안 쓰고 어른으로 써버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는 또 안 그런 거 있어요. 하하하 웃음꽃 이런 건 아니에요. 단숨의 꿈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지구꽃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요런 다른 건 어떤 건 괜찮아요. 요 세 사람, 요 세 군데 세 사람이 되었네 하고요. 그다음에 깨달음을 얻었네, 대자윈이 되었네.
이 세 사람은 요 앞에 것만큼 부담은 안 되는데, 세 사람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이제 우리 바하님이 교육자시니까 그런데, 교육자는 본의 아니게 자꾸 남을 교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 교육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시에서 내가 선생인데 이 독자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취하지 말고 여러 번 얘기했죠. 윤동주 시인 연구하셔서 하기도 하시고 했는데, 윤동주는 항상 자기 자리를 뭘 가르치려고 안 하고 나는 부끄러워합니다.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하늘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이 있어가지고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하늘 보고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것이 시인다운 것인데, 세 사람이 되었네가 아니라 세 사람이 됩시다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되어버리면은 거의 이게 완성형이 되기 때문에 시인이 아니라 이제 현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현자들은 시를 잘 안 써요. 그때는 철학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제 가로수길로 넘어가자고. 이제부터가 본격이에요. 가로수길, 보리밭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심초. 그냥 너무너무 훌륭한 노래죠. 저는 우리나라 가곡을 저는 평생 수도 없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가곡 중에 5곡을 꼽으라면 뭘 꼽을까 하는데, 아무래도 1번은 그리운 금강산을 꼽게 될 것 같아요. 저 때문에라기보다 워낙에 인기가 많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니까. 2번부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보리밭, 동심초는 5개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마도 그다음 거기 5개 들어갈 만한 게 아마 가고파가 아닐까. 그리고 하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그 이제 가사를 고쳐서 왔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보리밭 지금 가사가 없으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그 보리밭 곡에 맞춰서 에, 뭐 가수처럼은 못하겠지만요. 한번 불러주세요. 아니, 교수님, 그 곡을 같이 올려주면 거기서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네. 여기서 연습을 한 다음에 아, 네. 해야지 그 곡을 내가 가지고 해보니까 네. 그 보리밭 연주자가 네. 반주용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연주용 연주를 해요. 그래갖고 약간 밀었다 당겼다 해가지고 제박에 안 하니까 그대로 부르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하면 좀 낫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불러보려고 하니까 연습이다 생각하고 잘못 부르면 또 어때요? 우리가 가수가 아닌 걸로. 한번 해봅시다. 즐기는 거지 뭐. 예. 예. 안양천 가로수길 걸어가며 내 마음속에 가득 차노라. 자, 우선 지금 우리 바하님 소리가 중간중간 잘 안 들리는 거 알고 계세요? 아, 안 들렸어요? 저는 중간중간 잘 안 들렸는데 그게 아마 마이크 입력이 문제가 있는 것 예, 같아요. 어떻게 네, 소리를 낼 때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네. 들리다가 안 들리다 그랬거든요. 오, 그래요? 마이크 상태가 음, 좀 이상이 있었나 봐요. 예, 마이크 그것이, 계속 켜져 있었는데요. 그것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박자에 맞추면서 부르지를 않고 조금 너무 이렇게 느려요. 예, 원곡에서. 그래서 네, 그 제가 이제 속도 같은 걸 가지고 제가 한번 영랑호 단풍길이라고 그 다음에 제가 썼잖아요. 이걸 갖고 제가 속도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본인이 부른 그것이 이게 박자하고 차이를 좀 한번 봐주세요.
그 시절 옛 길을 걸어가면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 들린다. 그리움에 외로워 흰 구름 보면 멀고 임의 음성 들려온다. 벤치로 단풍은 바람에 지고 영랑호 잔물결만 눈에 차누나. 지금 제가 속도하고 이렇게 그 박자 사이 쉬는 거를 똑같이는 못했지만은 비슷하게는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걸 위해서 그 노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 노래를 가르치는 그 영상이 있길래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군요. 원래 그 시절 옛길을 걸어가면까지가요, 그, 메조 피아노인가 그래요. 그래서 낮은 음으로 쉽고 조용하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작곡가가 진짜 훌륭한 작곡가인데요. 윤용화 선생이 너무나 훌륭한 작곡가거든요. 이 가사에 맞춰서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밭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상으로 그 보리밭 살길로 걸어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 여기서 소리가 높아져요. 포르테로. 강해져요.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까지는 그렇게 편하가다 네 부르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가 생겼잖아요. 누가 부르잖아요. 그냥 평범한 갑자기 동작이 생기고 변화가 들어가요. 그 작곡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부르는 소리 있어까지는 강하게 부른 다음에 나를 멈춘다는 다시 처음처럼 다운이 돼요. 조용하게. 나를 멈춘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소리의 그 추억이 쫙 밀려오도록 그 반주를 보면 거기서 또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조용조용 빰빰빰빰빰 옛 생각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야. 이게 옛 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이렇게 하다가 또 쫙 이렇게 다운되고 이렇게 작곡을 해놨어요. 와, 그래서 이 작곡가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난 몰랐는데 그 노래 지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그렇겠구나.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된 건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는 없으나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노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가창을 어떻게 한다, 박자는 어떻게 맞춘다, 이것이 강약이 있다, 노래 가사에 맞추어서 이렇게 작곡가는 작곡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고 나면요. 이것들이 다 시를 쓰는데도 똑같거든요. 기본 논리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번 안양천 가로수길 아니면 원곡 보리밭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바님. 보리밭 산길로 걸어가며 저녁 높이 하늘만 눈에 차노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아까 노래보다 훨씬 나아요. 속도가 좀 빠르고 아까보다 박자가 훨씬 좋아졌어요. 본인도 알죠? 바님. 예, 근데 제가 이거 가로수길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얘가 아니요, 제가 이제 이게 조금 바로 그러니까 보리파다고 이게 음절수나 이게 딱 맞지가 않아요. 음.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이게 조금 더 글자 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 느리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땡겨서 하니까 훨씬 예, 밀도가 높네요. 오늘 제가 낮에 유명하다는 칼국수 집에 가서 칼국수를 먹었는데 전에 다니던 칼국수 집보다 수제라서 그런지 이게 면이 전에는 약간 불었거든요. 안 불어. 단단해. 지금 첫 번째 노래가 전에 칼국수고 이번 노래는 오늘 먹은 탱탱한 칼국수야. 그래서 좀 탱탱하게 불렀어요. 그래서 시낭송도 그렇고 속도 조절을 잘해야 돼요. 너무 느리면 처지고 또 너무 빨라도 안 되고 그리고 그 가사 내용에 또 맞춰야 되거든요. 가사가 느려야 되면 또 느려야지. 네,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원곡이 약간 서정적이면서 약간 슬프다면 슬픈, 아주 슬프지는 않지만 서정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취 형님, 큰 구조에서 동요인데 옳은 걸 썼다. 이런 것처럼요. 이것도 큰 구조에서 서정적인데 그러면 가사도 서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서정성 면에 있어서 원 가사에 비해서는 바하님의 가로수길이 서정성이 좀 적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태양 같은 것이 그래요. 너무 강한 게 들어와 버리니까. 태양은 강하게 빛을 발해버리잖아요. 은은해야지 서정성이 생기는데 이 가로수를 걸어가면 여기까지는 괜찮죠. 걸어가면 발을 멈춘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다만 안양천은 보리밭과 안양천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제 저도 여기 영랑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곳을 하면은 이미지가 제한이 되죠. 안양천 아닌 객가를 걸어가면 안 되죠. 여기만 걸어가야 되죠. 그런데 보리밭은 전라도 보리밭인지 강원도 보리밭인지 모든 보리밭이니까 그런 그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안양천이 아닌 그냥 어느 시내가였으면 그런 문제는 안 생기죠. 알고는 있으란 말이에요. 꼭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태양 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임음성 귓가 이건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힘차게 이게 이제 왜 그래요. 힘차게와 태양이라는 이 두 단어 때문에 기본적인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서정성이 지금 힘차면은 약간 서정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내 마음 노을 가득 차는 이건 좋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영랑호가 여기 있는데 영랑호하고 안양천도 좀 차이는 있어요. 이 영랑호가 속초에 있는 실제로 있는 호수긴 해요. 호수인데 안양천보다는 조금 풍경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영랑호.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그런 서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강한 건 안 하고 벤치 같은 거 이게 별로 좋은 단어 아닌데 그냥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뭐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안 된 건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시가 가지고 있던 서정성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동심초로 가가지고 이 노래 정말 부르기 힘든 노래인데 혜연님이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지 궁금합니다. 한번 불러주세요. 꽃잎은 떨어지고 아득히
멀다 함께 기억들 보이하라고 바람이여 내 마음 전하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높은 노래, 하이소프라노 불러야 되는 노래를. 근데 저는 그 남자가 여자보다 내음이 낮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노래를 좋아하니 이게 큰일입니다. 어쨌든, 이 계산은, 전체적으로 원 계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움에 대한 아득한 그런 분위기 자체, 컨셉 자체가 맞아요. 그 점에서 70점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람결의 색에서 바람결의 색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거. 원시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람이여 내 이름, 바람이여 내 마음. 이런 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거 하나 여쭙고 싶네요. 여기 꽃잎은 떨어지고 아득히 멀다로 시작했는데 2절에 가도 꽃잎은 떨어지고 아득히 멀다가 세 번째 연에 또 나오는데 이걸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나요? 네, 알고는 있었는데요. 네. 거기 마땅히 다른 게 들어갈 만한 게 아하. 분석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요 앞에 걸 썼으면 여기는 이제 저녁늘 멀어지도 다시 오지만 하고 유사한 뭔가를 여기도 넣어야죠. 네. 그래야 맞지 않을까요? 예, 어, 그렇겠죠. 예, 그런 게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바람결의 색에서 전하는 말들 전하는 사연. 이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는 바람이여 내 이름 전해나다오, 전해나다오. 마지막 음정이, 마지막이 전해나다오 두 번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전하다가 이제 네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다가 네 번 나오는데요. 여기는 전하는 말들, 전하는 사연 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한 문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요거는 명사가 마지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1, 2절이 똑같이 전해나 다오 했으면 여기도 뭐해 다오, 뭐해 다오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원시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 요 바람으로 색에서 바람으로 바람결에 색에서 바람이여 내 이름, 바람이여 내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색에서 또 똑같이 했으면 여기도 내 이름을 두 번 하든지 그러면 여기랑 맞죠. 일절하고 맞춰주는 것이 네. 더 정제된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네. 문학만 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억들 의하라고 했으면요. 여기도 스친이 뭐 어찌 하라고 하든지 아무튼 이렇게 1절하고 2절이 어떻든 그 유사성, 연계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훌륭한 점도 말씀드리고 세 번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권하기는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또 많이 생각하신 다음에 이걸 고쳐서 더 완벽하게 한 번 더 고치자고요. 세 번 다. 그래서 다음에 된 노래는 안 부르더라도 와서 더 좋아진. 그래서 원래 거하고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게 공부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됐다 하면요. 이거 나의 애창곡으로 이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 그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럼 얼마나 신나. 꼭 뭐 김옥 선생이 한 가사만 갖고 불러야 되나? 그다음에 뭐 박화목 선생이 한 보리밥만 불러야 되나? 내가 한 걸로 부르면 내 맘이지 뭐. 이렇게 해서 나의 애창곡, 내가 가사를 고친 애창곡을 하나 가져오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그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 완성된 가사로. 그래서 가지고 계시든지 하면서 심심할 때 그거 보고 연습도 하고, 그럼 노래 연습도 되고요. 지금 그 우리 혜연님도 보니까 이 세 분 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 목소리 자체는. 갈고 다듬으면 아마추어 가수서는 아주 훌륭한 목소리예요. 저보다 훨씬 목소리들이 좋은데 네, 세 분 다
제가 보기에는 박자가 제때 안 들어오고 한 번 쉬었다 들어오고 또는 우리 시영님은 너무 빨리 들어오고 두 분은 쉬었다가 좀 늦게 들어와. 그래서 이 노래가 제박에 딱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거하고 맞춰서 불러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거를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저는 내 사랑은이라고 제목을 바꿨고요. 사랑은 한결같이 금강와 같이 영원하리 꿈빛에 이루렸더니 오이타망범한 맺지 못하고 풀잎위에 이슬로 쓰러지는 것 꽃잎 위에 눈물로 애워지는 것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 혜연님, 제가 쓴 이 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에요? 교수님 거는 뭔가 매끄러운 느낌이 있어요. 반복되는 것도 위아래가 똑같이 돼 있고. 그거예요, 그거. 지금 네, 우리 고칠 때 그거 이렇게 음, 반복되는 거, 그거 원시가 그렇게 돼 있고요. 이 네, 반복의 맛이 있잖아요. 그거 음, 좀 해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 비유, 분리비유, 이슬로 쓰러지는 비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꽃잎, 잎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는데 풀잎꽃잎. 음, 이렇게 재미있죠. 위의 위에. 음, 그다음에 이슬 눈물. 또 이슬과 눈물은 똑같은 수성이죠. 네, 비슷하죠. 그다음에 여기는 어이타 맘과 맘을 했는데 어이타 우리 사랑. 이제 원래 원시에는 똑같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뭐 이렇게 해봤고요. 그다음에 사랑은 한결같이 금광과 같이. 이제 이것도 가치를 반복을 하는데 금강이라는 게 이제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불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한결같이 금광과 같이 그러니까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말을요. 직접 말을 하지 않고 영원하리 이렇게 리 해서 약간 음악성 있는 말을 쓰고 꿈빛에 이루었더니. 그러니까 이 말 전체는 그렇게 금광과 같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루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고지식하게 말하지 않고 영원하리 꿈빛에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약간 시같이 됐잖아요. 이런 기술을, 기법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제법 제가 잘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구절이에요. 이거는 나무 작품의 개사할 작품이 아니고 다른 데다가 새로 써가지고 이게 가곡으로 새로 만들어야 돼요. 내님은 멀고 멀어 닿지 못하고 아득하다 드높아 잡을 길 없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리워가지고 멀고 멀어서 닿지를 않고 너무나 드높고 고귀해가지고 잡을 수가 참 없네. 그래가지고 사랑을 맺지 못했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은 여기까지 공유를 하고 공유 중지하고 그 영상, 그 음악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하다 보니까 2시간이 됐죠. 어쨌든 그 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조금 유념해서 조금 더 이렇게 손질하면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유념해서 한번 수정을 해가지고 카톡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조 명시들 아직 감상 안 한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어서 치료조 명시를 감상하고, 그 치료조가 끝나면, 그동안에 지금 작품들을 올리고 계신데, 그 작품들은 치료조 공부 끝난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창작품 많이 하셔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약 10분 남았는데, 한 말씀씩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지금 가나다 순인지 혜연님이 제일 위에 계신데 혜연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노래 부르고 재밌었습니다. 소풍 온 날 같습니다. 네, 이렇게 즐겁자고 하는 거예요. 시라는 건 결국 노래예요, 노래. 그리고 음악 내지는 노래에 친숙하면요, 운율 있는 시를 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노래 많이 하세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시를 보내드리면 그거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음, 너무 많이 또 지적하면 벅차고 그리고 용기가 안 나. 너무 지적을 하면. 그런데 지적을 안 하려고는 하는데 또 안 하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할 아, 수 있게 하는 그럼요. 건데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네, 좋습니다. 예, 예. 자, 시형님도 한 말씀. 어, 예, 그 되게 음악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좀 시의 또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정적인 그런 가사들 이게 개작하신 것들도 잘 음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자, 하여튼 올리신 거를 지금 그 3가지 중에 아닌 그 새로 나뭇잎에도 그렇고 이렇게 또 다른 거라도 좋아요. 다른 그 노래 가사들 가요라도 좋고요. 그런 걸 생각나면 개사를 해서 자꾸 올리세요. 그거는 이번하고 관계없고 앞으로라도 창작시도 쓰지만은 개사시 또는 그 모방시 써도 돼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모방해가지고 나그네가 아니고 뭔데 하여튼 강나루 건너가는데 나는 강나루 안 건너가고 산으로 올라가든지 뭐 바다로 건너가든지 이렇게 해서 유사시를 많이 쓰세요. 그 모방은 물론 발표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습작에서는 모방에서 창조가 나와요. 아무리 모방을 한들 100% 모방은 아니거든. 거기에 나만의 뭐가가 있잖아. 지금 우리 가사 쓴 것도 상당히 모방적인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모방 말고 나만의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창작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모방해서 독립하는 순간 이제 작가가 되는 거니까요. 모방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자주 올려주시기 바라고 바하님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시를 이렇게 낭송할 때 느끼지 못했던 것을 오늘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거를 노래로 불러보니까 그 운율을 확실히 강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시를 읽는 거하고 또 그냥 또 소리내서 읽는 거하고 이걸 노래로 부르는 거라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시를 써서 한번 이렇게 한번 흥얼흥얼 노래로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 운율을 또 느낄 수 있고 또 그 이렇게 발음이 부드럽게 잘 됐는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 못 부르는 노래지만 노래로 부르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저는 그 보리밭을 개사해서 가로수길이라는 거를 써봤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런 방향을 이렇게 제가 잘 잡아서, 좀 고쳐서 다음 시간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그제 몇 분하고 만났는데 그중 한 분이 강원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신 여자분인데 가요 가사를 많이 쓰셨어요. 150곡을 썼대요.
그중에 알려진 노래도 있고 해서 인세가 꽤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작권료가. 그래서 그 가요나 좋아하는 거에 일단 연습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도 가요 그 작사가가 될 수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가요 작사를 스스로 해서 작곡까지 해놨어요. 그 곡이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 간에 내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본 노래들이 대여섯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올려봤더니 그 댓글에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미이지 뭐 재미로 그래서 짧은 가사를 써서 자기가 흥얼흥얼 하다가 곡을 만들면 뭐 안 되나? 작곡가만 하라고 그러나? 인류 작품은 물론 안 되겠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재밌게 살자고 인생 사는 건데 뭐. 그렇게 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 노래를 하니까 시로 낭송한 거하고 다르게 확실히 그거는 음악의 힘이 엄청나거든요. 음악은 3분 만에 우리를 울려버리는 힘이 있어요. 시는 그렇게 못해요. 그 대신 장기 그 게임을 하면 장편 소설이 이겨요. 아무리 좋은 음악도 3시간 들으세요 그러면 다 나가 떨어지지만 좋은 소설은 3시간이라 10시간이라도 이룰 수가 있는 장기 전략에서는 이기는데 짧게 승부는 음악한테 당할 도리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런지는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어쨌든 음악, 특히 미술보다도 음악을 잘 알아야, 특히 낭송시나 시에 대해서는 음악 모르면은 좋은 운율시를 절대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흥얼흥얼하고 좋아하고 많이 이렇게 접촉하는 것은 시인이 되는데 아주 요긴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오늘 드린 말씀 참고해서 좀 더 좋게 만들어서 다음 주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